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주식시장과 투자의 안팎을 뒤집어보는 시간. 오늘은 아름아름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바쁘게 달려가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네. 김도윤 연구원님께서 AI 산업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특집 같은 시간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모델 솔루션 멀티모달 시대 GPT 4.0 수혜주. 오늘 모델 솔루션을 분석 기업으로 고르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 최서원 대표님께서 발간한 보고서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보고서 발간 당시 좀 가장 관심 있게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유망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누구나 전문가처럼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제품을 제품화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전문 영역이었고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AI의 몇 가지 특징을 넣어주면 그 AI가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모델 솔루션이 제품화하는 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AI가 테마주로 변동성이 심한 구간을 좀 지난 것 같고 지금 좀 다소 좀 눌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결국에 AI 산업이 실제로 올해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적자인데 뭐 테마적으로 움직인 기업들이 아니라 바뀌는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저희 리서치 센터는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AI 시대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고 투자 아이디어는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쭉 봤더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주요 사업 부문과 주요 제품 매출 구성 등을 좀 살펴보면서 이 회사를 이해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프로토타입, 이 시제품을 좀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뭐 프로프 오브 컨셉이라는 그냥 개념 정도만 확인하는 완전 첫 단의 좀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가 아니라 디자인 프로토타입이나 펑셔널 프로토타입 같은 고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에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쪽이 좀 순서를 말씀드려보면 말씀드렸던 그 컨셉을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디자인 프로토타입, 펑셔널 프로토타입 그리고 이렇게 금형을 좀 신속하게 제작해서 공급해주는 QDM, 퀵 딜리버리 모델 그리고 나서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CM 단계 이렇게 좀 5단계로 좀 구분이 되는데 네. 동사는 맨 앞 단계 말고 뒤에 4단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 추정치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이제 프로토타입, 디자인과 펑셔널 프로토타입이 한 48% 정도 그리고 금형을 신속하게 소량 생산하는 QDM 쪽이 이제 한 34% 정도 맞춤형 소량 생산의 CM 사업부가 한 18% 정도라고 좀 저희는 추정을 해 놓았고요. 동사의 특징을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탑 트러스트라는 그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뢰의 영역입니다. 뭐 각 기업들이 이제 가장 최첨단으로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밀 보안 유지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믿지 못하는 기업가는 프로토타입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페이스X, 아마존 등 각 산업 내 탑티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400여 개 고객사들을 두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신뢰를 확보를 했고 동사의 좀 또 다른 핵심 역량을 말씀드려 보면 신속하고 정밀하고 체계화된 이 제품 개발, 프로토타입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견적을 수주하고 정밀 가공 후에서 출하까지 뭐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7일, QDM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로 좀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경쟁사 대비로는 최대 70%까지 리드 타임을 단축을 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사를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 선호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프로토타이핑, 이게 시제품을 계속 빨리빨리 받아봐야 이게 업그레이드하고 실제 기술 적용을 하고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서 신속성이 강점인데 동사는 그 부분들을 증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회사답게 신속하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모델 솔루션이 1993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그동안 이 업력을 이렇게 잘 쌓으면서 탑 트러스트 네. 기업이라는 이게 별칭인 거죠? 누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칭할 수 있을 만큼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이런 탑티어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때 찾는 기업이라는 점을 실적을 보면 규모도 괜찮고 네. 마진도 괜찮고 네.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인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네. 재무제표를 통해서 또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떤 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자산 한 9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회사고요. 뭐 부채가 한 270억 원 정도인데요. 금융부채가 장기 차입금 한 114억 원 정도입니다. 네.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 하면은 한 375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좀 특징점을 말씀드릴 만한 부분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재무 구조 갖추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가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지분율이 한 63% 정도로 대주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사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글로벌리 영업망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고객사 소싱하는데도 뭐 모회사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차입금이나 부채를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네요. 네. 유통 물량이 좀 적은 편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주주 지분율이 63%에 달하기 때문에 네. 유통 주기 수는 조금 적을 수 있겠습니다. 탑다운 분석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그 시장의 전망을 알아볼까요? 네, 사실 글로벌 제조업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품종 소량 생산 수요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제품의 수명, 그 교체 주기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단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제품 개발하고 양산하는 그런 품목수들이 다양화되면서 동사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소형 IT 가전, 심지어 요즘에는 우주항공, 로봇, 헬스케어 이쪽을 다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산업이 조금 수요가 부족하거나 뭐 조금 뭐 흔들린다고 해서 동사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장 규모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글로벌 프로토타입 시장 규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1년도까지 이제 2021년부터 31년도까지 한 연평균 11% 꾸준히 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디자인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가 같은 기간에 한 8%, 펑셔널 프로토타입이 한 13% 정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북미 시장 13% 성장, 유럽은 10% 정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쪽에는 실리콘밸리의 영업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럽 쪽에도 신규 법인 설립해서 성장률 나오는 시장에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구성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프로토타입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QDM, CM이었는데 CM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이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CM 사업부에 미치는 어떤 모멘텀적인 영향력은 어떤 측면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또 이 프로토타입 사업부와 또 뭐 CM 사업부의 시너지 이런 것들 좀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CM을 좀 이렇게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아무래도 이 스타트업 같은 곳들은 이 디자인을 잘하거나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제조 역량이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조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나 뭐 전략적인 판단으로 생산 외주화를 맡기는 기업들에게 개발부터 생산까지 좀 이 밸류 체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부터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프로토타입 쪽을 이제 좀 동사가 해주다 보니까 그 프로토타입에서 아무래도 동사의 축적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에서 피드백이 나갈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시너지 쪽으로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쪽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일반적인 제품들보다는 미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뭐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 쪽으로 그래서 뭐 IT나 뭐 로보틱스, 메디컬 쪽 수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CM 사업부 이렇게 좀 제조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모델을 좀 잘 만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 고객사가 또 당연히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동사의 프로토타입 사업 부분과 시너지가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AI 쪽과 좀 연결해서 보면은 이 다품종입니다. 결국에는 이 누구나 디자인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가지수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사가 시제품도 제작을 해주고 그런 다품종 소량 제작 솔루션까지 제공을 한다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좀 동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좀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를 좀 따져보자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네, 사실 사업적인 부분은 이제 산업도 워낙 이제 많이 전방산업을 많이 두고 있고 고객사도 다양화되고 있어서 뭐 사업적인 부분보다도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좀 또 주가적인 부분도 또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오버행 물량이 좀 저희는 리스크로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코너스톤 브릿지 1호 신기술 조합 물량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한 10.6% 지분에서 최근에 한 4.3%까지 지분 축소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통 물량 수를 더 없었던 부분에서 최근에 이쪽이 물량을 줄이면서 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수급적인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4.3% 남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었고 지금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에 좀 많이 내린 게 네. 이런 오버행 물량 때문이었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인데 매도가 세면 사실 더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진짜 전방 산업이 전체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뭐 네. 산업의 구분이 크게 없고 그리고 CM 부분은 주요 고객사가 또 스타트업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 모델 솔루션 4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X 다 그 쟁쟁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각 산업 내 탑 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산업 내에 다른 밑에 세컨티어나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방 시장이 성장 중이라는 점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제품 개발 빈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볼 수 있겠고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디자인이나 제품 쪽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저희는 충분히 동사 실적 부분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유럽 법인 설립해서 유럽 시장까지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델 솔루션의 주가는 지난달에 31,000원까지 올라섰다가 최근 하락을 겪으면서 24,15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최근에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일단 저희는 올해 다크호스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1,700원에 타겟퍼 21배 적용한 36,000원으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퍼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토랩스 인커퍼레이션 같은 글로벌 기업의 평균퍼 32배를 할인해서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모에서 한국타이완 테크놀로지와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I 기술 고도화 등 전방 산업의 그런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배경들 하에서 실제 실적 성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좀 보고 있는 미래 뷰에 핏하는 기업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테마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AI 쪽은 지나간 것 같고요. 실제 네.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관점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이 회사를 제조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디자인 회사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제조 회사라고 보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커버해주는 기업으로 좀 재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델 솔루션에 대해서 분석해봤고요. 다음 주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포커스 HNS, SK 쉴더스, EQT 파트너스의 매각 수혜. 네, SK 쉴더스가 최근에 EQT 파트너스로 또 지분 매각이 됐습니다. EQT 파트너스는 스웨덴 사모펀드인데 네. 이쪽에서 SK 쉴더스 지분을 많이 모았어요. 네. 예, 이 동사의 모멘텀, 그러니까 포커스 HNS의 모멘텀이 되는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아무래도 동사 가장 큰 고객사가 SK 실더스입니다. 카메라와 영상 조정 장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급하는 쪽에서 듀얼 벤더 정책을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는 양측에서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SK실더스의 핵심적인 영업 파트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큐티 파트너스가 구주 인수뿐만 아니라 2천억 원 정도 신주 취득을 하면서 자금을 수여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2천억 원으로 SK실더스는 이 무인 매장이나 뭐 AI 기반 보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때 SK실더스가 이야기하는 사업 부문들에 대한 MS를 키워가기 위해서 동사의 카메라와 영상 저장 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적인 관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큐티 파트너스가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서 SK실더스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신규 투자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투자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게 바로 포커스 HNS라는 분석입니다. 네. SK실더스의 지분을 이큐티 파트너스가 지금 68%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네. 주요 사업 부문과 주요 제품 매출 구성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카메라, 영상 저장 장치, 기타 정도를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각 사업 부문에서 이제 영상 저장 장치와 카메라가 사용이 되는데 사업 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영상 저장 장치, 카메라, 뭐 관제 서버 모니터링, AI 기술, IoT 센서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상 저장 장치는 좀 더 구체해 보면 뭐 의료용 녹화기, 뭐 차량용 녹화기, MVR,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뭐 DVR,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이제 AI 카메라, 뭐 IP 카메라, 이제 네. 매출이 거의 없는 아날로그 카메라 정도가 되겠고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카메라 기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AI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동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카메라를 어디서 떼다가 파는 기업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건 AI 기술도 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내재를 했고 이 카메라도 사실 설계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외주를 줘서 효율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 SK실더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큰가요? 네, 한 75%, 70%에서 80% 정도를 하고 많이 있는 크네요.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SK실더스와 같이 하는 사업 중에서도 동사가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몇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 영업망을 가진 이런 SK실더스 같은 파트너사를 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그런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실더스는 기본 베이스로 동사의 사업 파트너로 같이 가면서 이 외에 좀 수익률을 얻어올 수 있는 수출적인 부분이나 조달청적인 부분 그쪽에서 조금 이제 판매 매출 비중을 높여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이 영상 저장 장치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가운데서는 이제 AI 카메라가 있고 네. 영상 저장 장치 안에서는 MVR이라는 게 또 중요한 네.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특징적인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AI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서버로 보내주면 서버에서 AI 기술 적용이 돼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서버에서 이제 스토리지나 뭐 인건비, 운영비, 뭐 운영체제 이런 쪽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AI 엔진을 카메라에 직접 탑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을 보고 텍스트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라는 그 텍스트를 관제 서버에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딥러닝 엣지 컴퓨팅 기술이 내재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고객사 관점에서는 이 서버 비용의 이제 단축,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영상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동사는 전 제품을 UVMS라는 서버, 지능형 보안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그 저장되었던 데이터를 이제 가서 사람이 눈으로 다 쳐다봐야 하고 이랬던 산업의 패러다임에서 실시간으로 AI 분석에 대한 영상을 네트워크로 받아서 이제 관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산업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어떤 좀 좋지 않았던 참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현장에 동사 기술력이 좀 적용이 됐더라면은 사실 AI 카메라가 서버에 사람의 밀집도가 너무 높습니다라는 것을 텍스트로 보내줬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현장에 마이크까지 탑재된 그 스피커
모니터가 있었다면은, 카메라가 있었다면은 현재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는 것이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 갖춰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재무 구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 특징적인 눈에 띄는 점 있으셨나요? 네, 사실 재고자산이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 사실 동사 입장에서는 2달치 정도는 좀 미리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고자산이 2달치니까 이제 분기 기준으로 나왔을 때는 만약에 높게 나왔다라면은 이제 사측 안에서는 경영 계획을 이제 앞으로 2달 정도는 매출액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좀 잡아놨구나라고도 저희가 좀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탑다운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영상 저장 장치 설명을 해주시면서 스마트 무인관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플랫폼 사용처가 앞으로는 다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그 도입 속도의 문제지 사실 뭐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가야 할 길이 될 것 같고, 무인 매장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무인 매장 같은 경우가 사실 말씀 주셨던 그 적용처 다변화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무인 매장이 사실 최근에 뭐 카페나 뭐 스터디 카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SK 실드스도 무인 매장 관리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동사의 AI 카메라와 영상 저장 장치가 같이 팔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캠핑 렌터카 업체의 동사의 모빌리티 솔루션이 좀 적용이 됐었는데요. 렌트할 때 이제 인증한 그 얼굴과 이제 차를 빌릴 때 얼굴 인증이 두 개의 얼굴이 맞아야 이제 창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런 솔루션입니다. 렌트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 이름으로 차 빌려놓고 이제 미성년자가 운전하다거나 이런 사건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게 결국에는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AI 기술, 그리고 그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기술이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영상관제 솔루션에 환경 가스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일산화탄소가 감지가 되면은 해당 렌트카의 창문을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에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또 수술실 CCTV 앞으로 시장 점유율 1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포커스 HNS의 사업 영역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당장 네. 가셔야 된 부분은 수술실 CCTV와 이제 행정안전부가 도입하기로 한 지능형 CCTV, 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수술실 쪽은 사실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뉴스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확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쪽은 사실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지능형 CCTV의 10가지 기능을 동사 카메라가 모두 충족을 할 수가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TV 관제 시스템의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지능형 CCTV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4가지 가운데서 연구원님, 저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네.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신다면 네. 그 4가지 중에 뭘 제일 최대 투자 포인트라고 보실지. 네, 저평가입니다. 시가총액 400억 원 초반대라고 하기에는 말씀드렸던 기술력이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배당도 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배당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포커스 HNS 주가 전망해 주시죠. 네, 사실 AI 쪽에서 이제 테마가 불었을 때 AI 쪽으로 좀 재평가를 받길 기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시장 앞에서는 좀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AI 쪽과 그런 테마 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보기보다는 저희는 기술력에 기반해서 실제 실적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와 2분기보다는 3분기와 4분기에 말씀드렸던 수출 쪽이나 조달청 쪽 실적이 좀 더 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 2분기 사이에서 저희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에 기반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PER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시겠어요? 네, 일단 올해 예상 EPS 220원에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성장성을 감안해서 타겟표 20배 정도를 줘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적정 주가는 4,400원을 줘놓았는데요. 일단 카메라맨 영상 정장 장치를 단순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AI 영상 관제 플랫폼으로 재평가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아름아름 스몰캡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 AI 시대 실질 수혜주들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